이 자리에 계신 예비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입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2027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전형의 핵심 변경사항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핵심 변경사항, 만화로 완전 정복. 네, 맞습니다. 딱딱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입시 정보를 쉽고 재밌게 마치 한 편의 만화책을 읽듯 유쾌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마치 제가 만화책 주인공인 진우가 된 기분이 드네요. 저와 함께 오늘 지루할 틈 없이 입시의 숲을 시원하게 헤쳐나가 봅시다. 자, 그럼 첫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경상국립대학교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알찬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우리 나예비 학생처럼 한숨 쉬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2027학년도 입시 많이 바뀐다는데 너무 복잡해.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 저도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출구는 어디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진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마치 김장할 때 배추 속을 채우듯 핵심만 쏙쏙 박히게 설명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분명 입시가 훨씬 만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치 복잡한 레고 조립설명서를 전문가가 옆에서 1대1 코칭해주는 기분이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이거면 됐다 하는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수시 전형의 한 축인 학생부교과 전형, 그 중에서도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공 던지는 팔을 바꾸는 것만큼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입시 세계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이전에는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보다가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위주로 내신을 봤었죠. 각자의 전공에 맞춰서 이 과목은 중요하고 저 과목은 덜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마치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제는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한국사까지 주요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니, 저에게 사회 점수는 그냥 곁다리였는데요. 혹은 과학은 제 전공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모두 다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모든 과목이 중요해진 거죠. 이제 특정 과목만 잘하는 편식형 인재보다는 모든 과목을 고루 잘하는 균형 잡힌 인재를 선호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변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내신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전방위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축구에서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다 중요해진 것처럼요.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변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우리 나예비 학생이 묻네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바뀌었나요?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라는 말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일부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두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우주항공대학의 항공우주공학부. 와우,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학과죠. 이곳의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합 6등급에서 2개 영역 합 5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에 놓여있던 장애물이 하나 줄어든 것과 같아요.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 이제 더 많은 예비 우주인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2개 영역 합 9등급에서 2개 영역 합 10등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9등급에서 10등급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간 것은 오히려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미죠. 목표 상향. 이제 미술교육과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예술의 혼을 불태우기 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의예, 약학, 수의예 같은 최상위 학과들은 최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학과들을 목표하는 친구들은 기존 기준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은 변치 않으니까 그 꿈을 향한 기준도 변치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제 수시 전형의 또 다른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나예비 학생의 질문처럼 종합 전형은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교과 전형이랑 다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교과 전형이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교과 전형이 여러분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
즉 정량적인 점수를 계산하듯이 평가한다면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교과전형이 당신은 몇 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종합전형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마치 로봇이 숫자를 읽는 것과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모든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서류 100% 정성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부 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범대, 수의대, 의과대, 간호대, 약대 등 이름만 들어도 와, 대단하다 싶은 학과들은 단계 평가를 거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의약대는 5배수, 그 외는 3배수,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가 추가됩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학생들의 눈빛과 자세, 그리고 진정성에서 나오는 답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빛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면접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결국 종합전형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스토리텔링할 줄 아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치 잘 쓰여진 소설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청중을 향해 박수를 유도하며 이건 정말 희소식이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활짝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수능 부담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 학교 생활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마치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않고도 여러분의 빛나는 열정만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예외 3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의예과, 수의예과, 그리고 약학과입니다. 이 세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들을 목표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수능 준비도 철저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마치 투수와 타자를 모두 잘하는 야구선수처럼 말이죠. 예외 학과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예과는 세계 영역 합 6등급, 수의예과는 세계 영역 합 7등급, 그리고 약학과는 세계 영역 합 6등급 또는 7단급입니다. 이 기준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잠재력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학과를 목표하는 분들은 꼭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는 해당 없겠지 하는 오해로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죠. 선배, 혹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나예비 학생이 또 던졌네요.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명쾌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27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전형 계획에는 논술 전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호박처럼 말씀드리자면 없어요. 웃음 섞인 어조로 그러니까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밤새 고민하거나 글쓰기 학원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혹시라도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제 마음 편히 그 전략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큰 줄기 안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입시는 마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전략 게임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내 글쓰기 실력이 아주 뛰어난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뛰어난 글쓰기 실력은 나중에 대학에 와서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음껏 뽐내주시면 됩니다. 그때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제가 아주 잘 봐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벼운 농담,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마시고 있는 전형에 집중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길 응원합니다. 자,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는 역시 수능이 주인공이죠. 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시에서는 계열별로 수능 영역의 중요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마치 각 학과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학과는 이런 능력을 가진 학생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할 계열의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인 정시 지원의 핵심이거든요. 인문 계열을 보시면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로 반영됩니다.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죠. 인문학적인 소양과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언어의 마법을 부리듯이요. 반면 자연 계열도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배님, 자연 계열인데 국어 비중이 인문 계열이랑 똑같네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경상국립대학교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이공계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이해력까지 갖춘 인재를 원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참고 하나.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와우! 수학 때문에 골머리 앓았던 예체능 친구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죠. 마음껏 여러분의 예술적 감각과 신체 능력을 뽐내세요. 하지만 다른 영역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정 과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영역에서 더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정시는 숫자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 비율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입니다. 자, 정시 지원자라면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설명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모집군 이동입니다. 와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각 군에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이 갑자기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과 같은 파급력이랄까요? 2027학년도부터는 일부 단과대학이 군을 이동했습니다. 특히 IT공과대학, 우주항공대학, 그리고 건설환경공과대학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 나예비 학생처럼 와. 그럼 가군, 나군의 다른 대학을 지원하고 다군에서 경상국립대를 추가로 지원할 기회가 생긴 거네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이 학과들이 가군에 있었기 때문에 가군에서 경상국립대를 지원했다면 다른 가군 대학은 지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가군과 나군에 각각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해보고 마지막 다군에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노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예비군 훈련 때 쉬는 시간이 한 번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웃음 한 번의 지원 기회가 더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모집군 이동이라는 변화를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분만의 최적의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말이 정시에서는 특히 더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모든 전형을 통틀어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봐야 할 공통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수시든 정시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이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 심각성에 따라 총점에서 최대 20%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 20% 감점, 이게 얼마나 큰 점수인지 감이 오시나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부만 잘하면 돼, 성적만 좋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입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점수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뽑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규칙 준수, 갈등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뜻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른 학생을 뽑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겁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성시험이 추가된 것과 같죠.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했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쏙쏙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 변경사항을 한눈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종 정리. 첫째, 학생부교과 전형.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 반영. 이제는 골고루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과목만 쏙 빼먹고 공부할 생각은 이제 접어두셔야겠죠. 둘째, 수능 최저 기준. 우주항공대학은 착륙 허가 등급이 낮아졌고 완화, 미술교육과는 비상 착륙 등급이 높아졌습니다. 강화. 이처럼 일부 학과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여러분의 목표 학과 기준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셋째, 학생부 종합 전형.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없지만 우리의 슈퍼스타 학과들, 즉 의학수 계열은 여전히 수능 최저가 필수. 이곳을 목표한다면 수능과 내신, 면접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치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요.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 IT공과대학, 우주항공대학, 건설환경공과대학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추가 찬스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네 가지 핵심만 제대로 파악해도 2027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입시는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입시 전문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듯하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입시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지역인 재전형 확대가 주요 입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 재전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제도일까요? 아니면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마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분명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춰도 단지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쪽을 살리면 다른 한쪽이 아쉬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입시 점수를 넘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질문을 숙제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FLYWITHGNU 경상국립대학교의 멋진 슬로건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경상국립대학교는 여러분의 빛나는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시라는 것이 때로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핵심 변경사항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곳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진우 선배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한 힘찬 비상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